안녕하세요. 까칠한 삼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까칠한 3프로입니다. 자, 까칠한 3프로의 첫째, 까칠한 건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프로입니다. 막내 한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겨울철 운동 능력 저하의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성형 분이신데 하절기에는 웬만한 남성분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잘 따라다니시던 분인데 동절기가 되니까 중반까지 따라가다가 중반 이후에서부터는 너무 힘들어서 많이 처져서 멘붕이 왔다 하면서 막 저한테 막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계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누구나 다 운동 능력이 저하가 되죠. 그렇죠? 근데 특히나 여성분들은 그런 게 조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피드백을 받아보면. 원프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전문 선수들도 여자 선수들은 남자하고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편견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은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겨울철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더 현저하게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인은 많죠. 날씨로 인한 추운 날씨로 인한 것도 있고 또 타이즈도 있고 장마도 있고 네. 아무래도 그런 거에서 또 장애 요소가 또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는 지방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이 많으면 추위에 강하고 지방이 없으면 추위에 약하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일반적인 생각에 여성분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결과는 틀리다는 거지. 지방에 대한 원인보다는 근육에 대한 어떤 작용이 더 크다는 여자들을 더 낮춰서 보는 게 아니고 여자들은 일단 근육이 적습니다. 전문 선수들을 봤을 때도 여자 선수들은 더 많은 훈련을 무한반복해요. 무한반복을 했을 때 그 유지되는 게 오래가기 때문에 아마 실업팀에 있는 감독분들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실 거예요. 선수들을 얘기를 하자면 남자들은 어떤 좀 짧고 굵게 운동을 하는 반면에 여자들은 같은 운동을 갖다 더 많이 시킨다는 거죠. 최전 같이 무한반복을 해야지만 그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근력에 대한 차이가 극복하기 힘들다 이거 얘기죠. 근력 운동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모든 여성분이 다 근육량이 없다는 건 아니고 모든 남성분이 근육이 많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여성이 운전하는 10하고 남성이 운동할 때 10하고 차이는 엄격하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회원님 중에 근육량이 정말 많으신 좋으신 분이 있어요.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집안 매력이 있어요. 아버님이 운동선수 역도 그쪽 출신이셨어요. 그분이 아주 그냥 일취월장하고 계시죠. 여성분인데도 불구하고 근육량이 워낙 좋으니까 웬만한 남성분들 다 그냥 제끼는 거야. 운동에 대해서는 정말 못 받으신 거죠. 그런 분이 있는가 반면에 이제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지방이 많고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겨울철 추운 날씨에는 능력 저하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말씀이죠. 보편적으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한테 지금 듣고 싶은 거니까. 밖에 나가서 하시거나 아니면 실내에서 운동을 하실 때 조금 더 본인이 타는 케이던스보다 조금 더 무겁게 해서 좀 유지하는 능력치를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트레이닝 기구가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남자 여자를 따지기 참 힘든 거예요, 그죠? 어떤 운동이든지 누가 더 많이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라이더는 모든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겨울에는 어쩔 수 없이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근육이 수축이 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죠. 인터벌 시간에 따른 운동 효과는 어떻게 실내 트레이닝 기구가 있다는 전제하에 봤을 때 이제 케이던스하고 와트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경륜 선수들 같은 경우에 파워를 늘리기 위해서 짧은 걸 많이 하지만 일반 동호인분들이 했을 때는 3분이나 5분 정도 최소 짧게 한다고 할 때는 40초 이상.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3분에서 5분 정도 그 사이에를 반복적으로 한 3회든지 5회든지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아카데미 교육을 하다 보면 짧은 인터벌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짧은 인터벌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로 다 100km 이상의 200km 뭐 이렇게 가는 걸 하는데 왜 짧은 인터벌을 해야 되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짧은 인터벌이
그런 분들이 효과가 없나요? 어디 밖에 나왔을 때는 뭐 60분을 달리거나 뭐 90분을 달리거나 120분을 달리거나 하시는데 인터벌을 짧게 하면은 힘든 구간에서 그게 효과를 보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파도를 생각해봐. 내가 힘을 많이 썼을 때 한 번 많이 쓰면 한 번은 무조건 빼야 된다. 트랙 같은 경우에는 각 코너별로 힘을 쓰는 구간이 있고 빼는 구간이 있어요. 도로도 어떻게 보면 그거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평지를 100km 타더라도 힘을 줄 때가 있고 뺄 때가 있는데 그걸 인터벌하고 어느 정도 상호작용한다고 보거든요. 1분짜리든 2분짜리든 그런 것들이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 근력을 갖다가 계속 단련을 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걸 단련을 시킴을 통해서 내 몸에 그 능력이 계속 쌓이고 그것도 근육량도 그걸로 인해서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짧은 인터벌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효과가 여러분들이 뭐 장거리 타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닌가요? 말씀이시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이제 실내 운동을 이제 겨울에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내 운동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요새는 실내에서 뭐 스마트로러를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겨울철에는 좀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평로라로 할 수 있는 건 회전밖에 없고 그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마트 로라를 이용하다 보면 이제 밖에서 느끼는 노면, 지면의 그런 것까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내에서 할 때는 일정한 패턴을 외부적인 영향 없이 본인의 그런 한계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치를 좀 끌어올리는 연습을 한다면 좀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장비를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대비할 만한 뭐 운동 방법이 있을까요? 실내 트레이닝 기구가 없다고 하면 일단 밖에서 타는 수밖에 없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롤러는 있어. 평로라. 평로라도 많이 갖고 계시죠? 네. 스마트 롤러가 없는 거지. 본인만의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도계는 거의 다 있으시니까 아니면 시도계가 없으신 분들은 로타는 앞부분에 그냥 바늘시계를 갖다 놓으시고 5분 간격이든 3분 간격이든 그 인터벌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아도 일정하게 본인이 만약에 아웃 해놓고 뒷기아를 뭐 17이나 15 일정하게 맞추신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5분 동안은 이 기아 또 뒷기아를 하나씩 점점 내려가면서 그 대신 RPM도 좀 쉬셔야 되는데 케이던스도 맞춰가면서 뒷기아를 하나씩 내린다면 또 좋은 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챔프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은 예를 들어서 120 케이던스면 120 케이던스를 유지하면서 시간별로 계속 기아를 하나 두 개씩 무겁게 가면서 계속 뭐 120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기아가 올라가면서 케이던스 약간 떨어지면서 그러면 결론은 어차피 파워 수치는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평로라로 훈련을 할 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를 하면서 가는 운동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고 또 조금 더 극한으로 내 몸을 만들고 기아를 만들어서 훈련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다 존재를 하는데 하나가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치가 어떤지, 본인의 장점이 어떤지, 본인의 단점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찾아가서 하는 것도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 훈련을 교육을 하는 거는 기본적인 케이던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훈련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좀 약간 딜레마에 빠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라이딩 할 때는 너무도 잘 타. 그분들이 와서 처음에 와서 이제 아카데미 와서 수업을 할 때 기초적으로 120에 1분 인터벌을 한번 시켜요. 로라에서는 그렇게 빠른 시속이 아니거든. 120은 못 돌고. 그때 타실 때는 무조건 아우토에만 놓고 타는 거지. 그런 거에만 계속 적응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근육이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어. 근데 빠른 회전을 한다면 못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몸을 스스로 이제 막 괴리감에 빠지는 거야. 그런 분들은 몇 번 한 1, 2주만 지나면 또 금방 150, 160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저저항의 고회전 훈련을 왜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골반에서 나오는 회전이 부드러워야지만 오래 갈 수 있고 그 케이던스 훈련에 대한 거를 항상 생각하시고 꼭 이 방송이 아니더라도 어디 많이 나올 거예요. 케이던스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면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케이던스 훈련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회원 중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가볍게 돌리다 보면 좀 여성스럽다는 느낌을 받는다. 네, 뭐 이제 남자한 심 아니냐. 이제 뭐
무겁게 타야지 좀 이렇게 남성다움이 좀 나오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무겁게만 타서 잘 타실 수도 있어요. 매번 반복적인 운동을 하다 보면 몸이 적응을 하고 기억을 해서 조금 더 큰 힘을 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회전을 더 키우셨다면 지금보다 확실히 훨씬 더 잘 타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선수들이 타는 거를 보면 정말 근육이 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면 힘으로 타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벼운 케이던스를 유지하면서 본인의 그런 적정한 값을 찾아 나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40km로 주행을 하지만 내가 케이던스를 훈련이 돼 있을 때는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회원님들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또 보통 로드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장거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마라톤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42.1로 풀 코스를 타지 매일 뛰진 않죠. 선수들이.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프나 뭐 10km, 20km 이런 걸로 계속 훈련을 한단 말이죠. 투어 라이딩을 간다고 했을 때는 100km 가지만 그거에 대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라톤의 훈련법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다고 봐요. 맞죠? 네, 운동선수들이 하는 운동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효율적인 거 운동을 좀 찾아가지 뭐 160km를 탄다고 해서 뭐 기록이 빨라지거나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훈련 라이딩이라고 했을 때 한 4, 보통 한 40km는 타잖아요. 중간 타시면 40km씩 타시는데 그때 타면서 100km를 갈 수 있는 훈련을 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투어대에서 선수들이 200km 타지만 그 사람들도 연습은 100km 이하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터벌 형식으로 뭐 120 케이던스로 10km, 또 115 케이던스로 20km. 반복적으로 그거를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케이던스냐 속도냐 평균 속도죠.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가는 훈련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훈련에 따라서 근육이 반응은 틀리겠죠. 예를 들어서 케이던스 훈련할 때는 혼자 싱글 라이딩 할 때는 내 마음대로 탈 수 있으니까 그때는 트레이닝 모드로 해서 내가 훈련한다, 케이던스 훈련을 한다 생각하고 자전거를 일주일에 두세 번씩 타다 그러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했는데 시간이 주말밖에 없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프리랜서 아니다 하면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타는데 훈련을 하기 너무 재미없지. 재미없죠. 네. 라이딩 해야 되는데 쫙쫙 멀리 감아야 되는데 좀 달리면 쏘고 해야 되는데 바람 쐬야 되는데. 네.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하절기에 건프로가 간다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초보자 라이딩을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출발 전에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번 프로그램은 정말 재미없는 라이딩을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요. 재미없잖아. 왜냐면 저조하게 케이던스만 계속 타야 되거든. 회전력이 올려줘야 그 다음에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데 네. 로다에서의 180하고 로드 나가서의 180은 천지 차이예요. 실전에 대한 케이던스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겨울철 운동 능력 저하의 원인은 딱 한마디로 하면 뭐다? 날씨죠. 날씨. 추운 날씨. 3%가 뭐 이렇게 떠들어 봤는데 운동의 원인이나 뭐 운동의 방법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딱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결론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운동 방법을 실행했을 때도 받아들이시는 분의 능력이라든지 근육의 각질의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틀리기 때문에 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에 따라 막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재미를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동계훈련 확실히 하시면 이제 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갔을 때 인내하고 끈기로 또 훈련 열심히 하시면 본인도 놀랄만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까칠한 3프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